자, 3학년 예술계의 독서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순자의 성악설이라는 설명문 한 편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 성악설이 어떤 정의와 성선설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 세부적인 어떤 순자의 학설의 전제가 되는 것들, 자, 그리고 그 전제에서 벗어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순자는 성악설을 주창하면서 그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 반대로 발현되는 현상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천성은 악한데, 자, 옳은 행동들, 자, 남을 배려하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해서 발현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본문 세 번째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어떤 후천적인 어떤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서 인간은 바람직한 모습과 방향성을 가지고 선한 모습을 뜰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 어떤 부분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 자, 오늘 우리가 들어갈 본문 네 번째 부분에서 자, 맹자의 어떤 성선설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이제 이어집니다. 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착하다고 한 맹자의 주장은 본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태어나는데, 자, 선하다고 언급한 맹자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맹자의 어떤 성선설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자, 순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사람의 본성과 후천적인 학습과 노력에 의한 변화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본성과 노력을 구분짓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 의지에 따른 노력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다. 자, 이 부분이 자, 맹자의 맹점이다 라고 해서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이죠.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 의지에 따른 노력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라는 비판과 지적을 순자가 가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맹자는 맹자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가 있었겠죠. 자, 순자는 순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 순자 나름의 어떤 논리는 무엇이었느냐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맹자의 말대로 본성이 본래 착한 것이라면 현실의 인간은 대부분 태어나면서 바로 자신의 착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한다. 자, 바로 착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거나 소실되는 것이 아닌데, 만약 자,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악한 행위를 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행동들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착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맹자의 성선설에서 자신의 본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쉽게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 비판을 또 가했다는 거예요. 자, 또 인간이 본래 착한 존재라면 애초부터 훌륭한 임금이나 좋은 제도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하였다. 야, 인간이 착하게 태어나고 선하게 태어났다면 그런 국가가 마련한 어떤 법이나 제도나 자, 이런 어떤 장치들이 뭐하러 존재했겠느냐. 자, 인간이 선하게 태어나고 그 본성을 발현하면서 사회를 이뤘다면 이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나 법률 따위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 그런 어떤 법률과 제도가 정비됐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는 어떤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는 순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목했죠, 순자는. 그래서 이기적 욕구를 가진 채 태어나는 인간의 특성을 근거로 이기적 욕구죠. 자, 성선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판의 두 번째 근거는 그런 어떤 지배자나 제도를 근거로 맹자의 성선설을 반박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 따위나 법률 따위가 탄생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연 설명이 이어져요. 자, 어떤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맹자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강조점은 군자에게 두었다라고 했어요. 군자. 자, 군자는 성리학에서 목표로 삼는 어떤 대상이죠. 그래서 성리학적 유교 질서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자, 군자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실제적 강도점인 군자란 무엇이냐?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군자가 뭐래요?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인물인데, 이 이상적인 인물을 강조하는 군자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맹자의 성선설이. 그래서 인간이 본성에 생리적인 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생리적인 면이 본성인 사람들은 소인이고, 자, 생리적인 면이 본성인 사람들은 소인이라는 거예요. 소인. 부정적인 용어죠. 소인. 자, 군자는 그에 반해서 군자는 도덕성만이 본성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일단 생리적인 어떤 현상, 그러니까 1차원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자, 그런 욕망이 강하면 그런 어떤 사람들은 맹자에 의하면 소인이고, 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억누르면서 물리치면서, 자, 어떤 도덕성만을, 자, 고결한 어떤 도덕성을 추구하는 어떤 본성을 발현하는 인물군을 우리가 군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인과 군자를 대비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모순점이 발견되는지에 대해서 순자가 반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맹자는 사실상 군자의 도덕성만 인정한 것이다. 자, 군자의 도덕성만 인정한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어떤 본성 가운데 도덕성만 인정한 것이고, 자, 나머지 1차원적 욕구라든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든가 타고나면서부터 태어나는 그러한 어떤 성향들, 성질들은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간의 본성은 무조건 선하다, 착하다 라는 어떤 주장만 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자,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근거한 군자의 어떤 교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자질만 인정한 셈이다 라는 부분에서 맹자의 주장에 이런 허점이 보인다는 거죠. 자, 맹자의 주장의 한계는 뭐냐? 자, 군자에게만 적용되며 신분제를 옹호하는 어떤 결과를 띠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대다수의 어떤 백성들에게는 이런 어떤 군자의 어떤 삶의 목표, 군자로서 성장해야 한다는 어떤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일부 상위 계층에만 적용되는 이념이었다는 거예요. 학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을 비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순자는 어떠하냐? 자, 필자가 순자에 대해서 자, 맹자와 대비해서 설명을 또 해줘요. 자, 어떤 점이 자, 순자의 어떤 이 성학설, 즉 학설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어떤 점에서 현실성이 있다고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순자가 본래부터 악하다고 한 그 본성은 누구의 본성을 가리키느냐?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 어떤 욕망과 자, 1차원적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앞서 본문 세 번째에서 언급을 이미 했는데, 그러면 자, 이런 악하다고 하는 대상은 과연 어떤 범주의 사람들이었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 맺은말 부분에서 언급을 해줍니다. 자, 답을 해주죠. 이렇게 묻고 답하는 문답법이 적용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맺은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 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군자를 지향하는 어떤 상류층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 순자의 서술은 자, 그런 어떤 계층을 뛰어넘은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 이렇다라고 전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맹자의 성선설과는 적용되는 어떤 범주 차원에서 훨씬 폭넓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자, 훌륭한 사람의 표본이었던 요순위 본성과 가장 악한 사람의 표본이었던 자, 걸 임금이나 도척의 어떤 본성이 같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어떤 부분이죠? 순자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동일하게 악하다. 동일하게 악해요.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정 계층을 초월해서 이기적 어떤 욕망을 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자,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순자가 같다고 본 본성은 당연히 생리적 감정적 본성이다. 자, 그 본성은 맹자와 좀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자, 순자가 언급한 본성은 생리적 감각적 본성, 1차원적 욕구이다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순자가 말하는 마음 중 성 단계죠.
자, 그렇다면 도덕성은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자, 순자가 말한 마음의 적용 중 위, 사고의 단계죠. 자, 이런 사고나 아니면 사고작용이 어떤 결과, 그 과정, 자, 그런 것들은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 노력의 결과라고 순자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이냐, 또 도덕성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맹자와 대척점을 가진 부분을 언급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순자의 어떤 성학설을, 자, 맹자의 어떤 성선설과 대비해서 설명을 해준 두 번째 설명문을 우리가 자, 공부를 해봤어요. 자, 여기 정리를 잘 해주고 있네요. 자, 정리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순자 철학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정리해봤더니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어떤 계층적 차원에서 살펴봤고, 자, 의지적 실천, 위를 통해서 본성을 거스르면 선이 된다. 자, 위를 통해 본성을 거스르면 선이 되었고요. 자, 순자의 철학은 의지, 즉 위에 가치를 둔 철학이다. 위에 가치를 둔 실천 철학이다. 그러니까 본성은 악했지만, 자, 어떤 사고작용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아,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사고작용을 강조했고, 그 사고작용의 결과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측면도 또한 강조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맹자의 성선설 어떤 측면을 비판하느냐,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했죠. 자, 첫 번째, 맹자는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 노력을 구분하지 못한다. 본성과 후천적 노력을 구별하지 못하였으므로 본성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인간은 선한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선한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 그것은 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후천적 학습이나 후천적 노력, 즉 사고작용의 어떤 결과, 실천적 행위 의지로 분출된 것이지, 자, 그것이 본래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맹자가 언급한 자, 본성은 실제 본성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본성이 본래 착한 것이라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착한 본성을 잃어버리는 어떤 굉장히 비참한 어떤 결과를 맞게 된다. 착한 본성을 그렇게 쉽게 상실하는 것이냐라는 두 번째 비판이 있었고요. 자, 세 번째 한계를 보면, 자, 맹자처럼 인간 본성을 선하다고 주장할 경우, 자, 아까 언급한 분이죠. 훌륭한 임금이라든가 좋은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없다. 제도의 어떤 정립이나, 자, 법률 또는 관습의 어떤 확립, 자, 이런 부분들이 인간 사회에서 구성되었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발현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가했었어요. 그러면 본성과 도덕성에 대한 순자와 맹자를 구조화해서 지금 비교를 했는데요. 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도덕성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 후천적 학습과 노력의 결과라는 거죠. 자, 노력의 결과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주된 차이점이에요. 자, 하지만 맹자는 자, 선한 행위 자체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자체가 도덕적이고 군자의 도덕성만 인정하는 한계가 있다. 자, 군자의 도덕성만 인정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인간 본성 자체는 선하다, 착하다라고 바라봤던 거예요. 이에 자, 대비돼서 소인을 예로 들었었죠. 소인은 생리적인 면이 본성이고, 자, 군자는 도덕성이 본성이다라고 해서 군자와 소인을 완전 분리해 놓고 성선설을 주창했던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어떤 논리적인 또는 학설로서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순자의 관점에서 설명한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은 뭐냐? 자, 모든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만 후천적 학습과 사고작용, 그런 학습과 사고작용의 결과 이어지는 실천적 행위 의지에 의해서 선한 행동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 노력인 위 결과이다. 실천적 노력인 위 결과로 자,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구성원들이 본성은 비록 악하지만 선한 행위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바로 위 단계이다.
려의 사고작용에 의한 위의 행위 실천 의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학습활동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순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순자가 주장한 인간의 마음작용 4단계 있었죠. 그 4단계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어떤 학설적 논리를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성의 단계가 있었어요. 자, 이 성의 단계는 1차원적인 생리적 감각적 본성이었죠. 자, 그런 어떤 생리적 감각적 본성을 누르고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발현되는 감정을 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외부 사물과 만나서 생기는 감정을 정이라고 했었고, 자,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되 주변의 어떤 사회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또는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과정, 려의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감정이 생긴 후 행위를 선택하는 어떤 행위를 할까? 나의 그런 어떤 1차원적 욕구를 충족시킬까? 아니면 주변 이웃들이나 주변 사회 구성원들을 배려할까? 자, 행위를 선택하는 어떤 사고작용이라는 려의 과정이 있었어요. 중요하죠? 자, 려의 과정. 자, 이 려의 과정에서 나의 욕구를 충족할 것이냐, 다른 사람을 배려할 것이냐가 결정되면 행위 의지 단계로 이어졌었죠? 그 행위 의지 단계가 뭐였어요? 위 단계였어요. 자, 이 위 단계까지 이어졌을 때 자, 선택 후 나아가는 의지적 실천이 이어진 것이다. 자, 의지적 실천이 역시 중요하죠. 자, 이런 어떤 사고작용과 사고작용 이후의 의지적 실천이 이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했던 것이다? 인간이 선한 행위가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자의 어떤 성학설에 담긴 학설적 작용과 이론에 대해서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자, 넘어가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인간이 본성이 착하다고 한 맹자의 주장에 대해서 순자가 비판한 내용. 아까 정리한 내용이 이미 있었죠. 자, 정리한 내용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었어요.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 의지에 따른 노력을 구분하지 못한 그 맹자의 어떤 입장을 비판했고요. 자, 두 번째, 본성이 본래 착한 것이라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착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라고 또 비판했어요. 자, 세 번째 비판점은 뭐였나요? 인간이 본래 착한 존재라면 애초부터 훌륭한 임금이라든가 성분, 자, 좋은 제도나 법률 관습 따위가 필요가 없다. 어차피 선하게 태어났는데 착한 사람끼리 모여 살면 그런 어떤 강제적인 법률이나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세 가지 측면에서 맹자의 성선설이 지니고 있는 이론적 또는 학설적 한계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을 참고해서 순자와 맹자의 관점에서 인간이 착한 행동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자,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라고 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여러분 입시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어떤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맹자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른다면 선하게 될 수 있으니 이것이 곧 내가 말하는 바의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타고난 어떤 본성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역시 누구나 가지고 있고, 공경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역시 누구나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역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고난 어떤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인이라 명명하고, 자,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의라고 명명해요.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예라고 명명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의 그런 본성을 우리가 이미 타고났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려고 또는 학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의 예지는 밖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지닌 것인데 다만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내재되어 있는 본성을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맹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긍정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부정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절충적 관점을 취할 수도 있는데 자, 나중에 여러분 입시 끝나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2번 문제가 마무리되고 3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아래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신문기사 2016년 12월 29일자 기사인데 꽤 오래된 기사인데 어떤 기사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의인은 아래층에서 화재가 난 것을 감지하자마자 의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될까요?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또는 타인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행위적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인은 아래층에서 화재가 난 것을 감지하자마자 119에 신고하고 본능적으로 건물 밖으로 탈출했다. 하지만 그는 연기가 자욱한 건물로 다시 뛰어들어갔어요. 자, 나의 목숨을 건졌는데 자, 그 불타는 건물 안에 다른 사람들이 갇혀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 목숨의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그들을 구하러 불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든 이웃을 깨우기 위해서였다. 뜨거운 불길을 치고 층층마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주민들을 깨워 대피시켰고요. 그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죠. CCTV 확인 결과 그는 불길이 치솟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3번이나 반복했대요. 그래서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자신이 그런 화마에 휩싸여서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르는 상황에서 3번이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건물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 지금 초점이 두고 있어요. 의인의 어떤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죠. 자, 하지만 정작 의인 자신은 불길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건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나 봅시다. 목숨을 잃었네요. 자, 보면 옥상 문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된 그는 유독 가스에 질식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후 그는 열흘간 사경을 헤매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다른 사람, 타인의 목숨을 구한 의인이었던 행적에 대해서 기사로 다뤘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행위 자체가 과연 맹자의 입장과 순자의 입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선천적인 어떤 본성의 발현이라고 맹자는 주장했죠. 자, 순자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순자는 인간은 본래 악했으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즉 사고작용의 어떤 단계, 그리고 위의 단계, 그런 어떤 사고작용의 결과의 실천적 의지의 단계가 발현되었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평가에 반영될 텐데 어떻게 예시답안에 제시가 되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순자의 관점에서는 의인의 행동이 살고자 하는 기본적 생리적 본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누르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죠. 실천적 의지가 발현된 결과라고 순자는 주장하고요. 자, 맹자의 관점은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원래 선했기 때문에 선한 본성이 발현된 것이다라고 서로 대립되는 어떤 관점을 취한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비교를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순자의 관점과 맹자의 관점은 순자로서는 본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여의 단계와 위의 단계에 걸쳐서 선한 실천적 행위로 이어진 것이고, 자, 맹자 같은 경우는 인간의 원래 착한 본성이 구현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더 조사해보자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을 조사해보라고 했나? 자,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여러 관점과 입장이 순자와 맹자 말고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조창이 됐겠죠. 자,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두 번째, 자, 위 신문기사와 같이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추가 사례,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어떤 사례들이 또 있냐라는 부분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예시답안을 봅시다.
우리는 동양 철학자의 입장을 봤다면 서양 철학자 중에서도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루소라는 서양 철학자입니다. 자, 루소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했어요. 이는 맹자의 성선설과 유사하죠. 관점과 결론을 다르답니다. 홉스는 인간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는 선이 아니라 악이라 했으므로 춘자의 성학설과 유사해요. 자, 그리고 서양 철학자는 아닌데 고자는 인간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면서 인간의 본성은 생리적 욕구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선설, 성학설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편이 맞겠죠. 자,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추가 사례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고요.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모든별 토론을 해보라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 입시 끝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제시가 되어 있는 그 지문이 이상희 작가의 서원 건축의 공간적 이해예요. 그래서 역시 설명문이 제시가 되네요. 자, 계속해서 인문예술의 어떤 접목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인문예술을 접목한 독서 제재로 지금 첫 번째도 설명문, 두 번째 독서 제재도 설명문, 자, 지금 제시되어 있는 독서 제재도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자, 정보 전달의 어떤 측면의 글이 연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원이라는 공간은 여러분이 그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서원이라는 공간은 이제 공식적인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자, 공식적인 어떤 국가기관은 아니고, 즉 국가가 설립한 국립교육기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황 선생이나 이희 선생 여러분 아시죠? 자, 이황 선생은 1,000원짜리 지폐에 들어가 있고, 이희 선생이 아닌가요? 5,000원짜리 있죠? 5,000원짜리 지폐에 들어가 있죠. 이걸 언급한 이유는 아마 이황 선생 1,000원짜리 뒷면에 아마 도산서원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있나요? 선생님 계속 옛날 지폐만 떠올라서 요새 1,000원짜리 지폐 잘 안 쓰니까 여러분 잘 쓰죠? 1,000원짜리 지폐 뒤에 도산서원 있죠? 그리고 이 선생의 5,000원짜리 지폐 뒤에는 역시 서원 그림이 있나요?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서원 그림이 있죠. 이가 세우는 서원이 있죠. 선생님이 지폐 이야기라는 이유는 서원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게 국가기관이 아니라 자, 이렇게 중앙정계에서 은퇴한 사대부들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사설기관이에요. 그래서 사설기관이긴 사설기관인데 서당처럼 어린 아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고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교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대학교. 그래서 그런 어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국가가 세운 기관은 아니고, 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중앙정계에서 은퇴한 어떤 학자들이 세운 자, 기관이라고 여러분이 보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서원 건축의 공간적 이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사립교육기관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느냐, 어떻게 건축되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원이 설립된 곳을 보면 배향하고자 하는 선현이 연고지가 많다. 자, 추종하고자 하는 거죠. 그 선현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선현이 연고지라고 하면 뭐예요? 출생지라든가 성장지, 거주지. 자, 선현의 연고지, 출생지, 성장지, 거주지가 바로 그 서원이 건립된 위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연고지는 선현이 출생지거나 고향, 성장지, 또 유배지도 있어요. 자, 유배지, 충절과 연관된 곳, 관리로 있었던 곳, 은과의 후학을 지도했던 곳, 묘소가 있었던 곳 등으로 구분된다. 자, 소수서원 안향. 소수서원은 자, 서원 첫 번째 서원을 언급을 해줍니다. 첫 번째 서원으로 든 곳이 소수서원이에요. 자, 소수서원은 안향을 따르고자 하는 서원이라는 거죠. 자, 임고서원은 누구를 따르고자 했대요? 배양하고자 했대요? 정몽주. 자, 남계서원 같은 경우는 정여창의 고향에 각각 세워졌다. 자, 미천서원 같은 경우는 허목.
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 옥천서원은 누구예요? 김갱필. 이 무오사와의 유배되어서 사약을 받은 곳에 세워졌다. 자, 그런 어떤 특정 인물들을 기리고자 또는 배향하고자 하는 곳에 자, 서원이 건립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학하던 곳, 강학이라는 것은 강론을 읊었던 곳입니다. 자, 읊으면서 자, 그런 어떤 학문적 지식을 습득했던 곳, 자, 강학하던 곳 또는 서당이 모체가 되어 서원이 설립된 곳, 서당이 모체가 되어서 서원으로 발전한 곳이죠. 이왕서원, 이왕. 자, 이왕의 도산서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식의 덕천서원, 자, 김장생의 도남서원, 이런 어떤 서원들이 자, 보이는 이런 배우고자 하는 학문적 열기에 의해서 자, 세워진 서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 쭉 열거를 해주고 있어요. 금호서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금호서원은 고려가 망하자 길제가 불사임금,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충절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서원이 금호서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은거한 고향에 자, 파산서원은 성수침이 은거하며 학문하던 곳. 자, 화양서원은 송시열 선생이 강학하며 거처한 곳에 각각 세워졌다. 자, 계속 열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무성서원 같은 경우는 어떻대요? 무성서원은 신라 말에 최치원이 현감을 지내면서 선정을 베풀었던 곳. 자, 태산사를 모체로 했고, 자, 심곡서원 같은 경우는 조광조예요. 조광조의 묘소. 자, 자운서원 같은 경우는 이 선생이 어떤 묘소가 있는 곳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자, 서원이 설립된 어떤 배경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배경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범주화해서 지금 설명을 해준 겁니다. 서원이 어떻게 해서 태동하게 되었는지, 어떤 배경하에서 건립되었는지에 대해서 범주화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이 서원이 설립된 장소는 존경받을 만한 선현의 연고지 인 동시에 사림들이 은거하면서 숨어 살면서 수양하면서 독서하기 좋은 곳, 즉 산수가 빼어난 곳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수서원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우리 집회 뒤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자운서원, 경기도 파주시 자운서원. 딱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게 생긴 것이 굉장히 후학을 양성하고, 또 유학생들은 유학에 정진하던 그런 유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어떤 곳이죠. 자, 실제로 백운동 서원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세워진 많은 서원들은 그러한 조건을 갖춘 곳에 설립되었다. 그래서 서원이 설립된 장소는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어요. 자, 서원이 설립된 장소의 특징. 자, 본문 2번째. 자, 주변 풍광이 빼어난 곳에 서원이 자리를 잡게 된 원인으로 성리학자들이 자연 속에 은둔하며 심신을 수양하며 천인합의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자, 양반 사회부들이 인생에 2가지 목표가 있었다라고 작년 2학년 문학 시간에 선생님 설명했었죠. 자, 첫 번째는 자, 열심히 과거에 급제해서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중앙정계에 입문해서 자신이 어떤 가문의 명예를 떨치는 것. 자, 두 번째는 중앙정계에서 은퇴해서 자연 속에 숨어 살면서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삶. 자, 2가지를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면 중앙정계에서 은퇴해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은거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면 이러한 어떤 장소들이 굉장히 적합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자들에게 천인합의를 사상 가장 중요한 유가적 관념으로 천인합의를 자연과 인간이 조화,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삶, 이 삶을 당시 사대부들, 즉 유학자들은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유가적 관념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우주의 생명 전체가 융화되고 교섭할 수 있다는 인생의 최고 이상이었다. 이런 이유로 사대부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연의 서원을 건립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따라서 자연과 함께하기에 가장 적합한 누정 형식의 건축을 서원 건축에 끌어와 격렬한 어떤 논쟁도 하고, 요새 교수학습법으로 논쟁이 강조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이 사태 때문에 그런 어떤 수업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시회도 열며 시를 창작하면서 논의한다는 거죠. 자, 자연을 접하는 장소로 삼았다. 이러한 누는 주로 서원 진입부에 배치되어 있다. 누각은 주로 서원 진입부에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자, 사묘와 강당이 중심이 되는 공간은 유생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에 힘쓰며 수양을 하는 장수의 공간이었고, 연못과 누가 있어서 자연을 바라보는 공간은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고 즐기면서도 학문에 마음을 두는 유식의 공간이었다. 공간적인 어떤 측면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세 번째. 이때 건립한 서원의 입지와 배치 특징을 보면 서원은 주로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경사면에 세워지며 건물 배치는 사당이 서원 영역 가장 뒤쪽, 강당이 중간에, 그리고 동서재로 구성된 제사가 강당 앞쪽에 서로 마주하며 위치한다. 그러니까 서원이 건립될 때 어떤 구도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한 공간과 강압 공간을 둘레 담으로 쌓여 각각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모시고자 하는 어떤 선현들의 공간과 공부하고자 하는 강학이나 논하고자 하는 공간을 분리해서 학문 정진에 몰두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강학이 이루어지는 곳은 활달하고 생동하는 공간으로, 제향이 이루어지는 곳은 존엄하고 정밀한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다. 자, 서원은 유생들이 함께 기숙하며 생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강당 앞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그 좌우에 이들이 기거하는, 그러니까 서원은 통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여러분 기숙사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좌우에 기숙사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간, 즉 서원의 중심적인 강학의 공간 좌우에 거처하는 서재와 동재라는 기숙 공간을 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이 서원의 구조적인 또는 공간적인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동재와 서재가 오늘날의 기숙사입니다. 자, 제사 건물들이 외부를 등을 돌리고 있어 폐쇄적인 듯 하지만 내부들에서는 항상 밖으로 시선이 열리도록 공간 처리를 하였다. 자, 그리고 서원이 중심이 되는 곳인 강당에 앉으면 앞으로 멀리 안산이 보이도록 하여 유생들이 자연과 계절의 흐름을 알게 하였다. 그뿐 아니라 건물은 물론이고 주변 자연 경관을 이루는 나무, 돌, 물, 산 등에서 성리학적 사고로 전환케 하는 이름을 지어 그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였다. 그래서 서원이 건축될 때 그 건축의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이 성리학적 사고에 근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미 제시가 되어 있네요. 서재와 동재가 있고 강당에서 강론이 이어지고 후편에서 사당 공간에서 제향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독립적이고 분리된 공간으로 설정해서 유생들이 유하게 정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의 어떤 건물 배치가 하나 다르네요. 그러니까 동재와 서재의 후편에 있느냐, 강학을 공부하는 곳이 동재와 서재의 전면부에 있느냐의 차이네요. 왼쪽과 오른쪽의 서원의 배치 구도는 강당이, 그러니까 기숙 공간이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매진말을 볼게요. 자, 서원의 건물들은 장대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절제되어 단아한 모습으로 지어져 성리학적 세계관을 건물 배치와 조형의 차원으로 응축하여 승화한다.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성리학적 유교 질서의 이념에 맞게 소박하면서도 단아하면서 자, 그 공간에서 학문의 어떤 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 자연관이 반영된 물리적 표상이 서원 건축이다. 그러나 서원 건축은 17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인격 수양을 위한 강학보다는 선현에 대한 제향이 중시되는 건축으로 바뀌어 나갔다. 인격 수양과 학문 수양은 좀 등한시하고 제향, 즉 선현에 대한 어떤 제사의 기능만 남게 된 어떤 한계점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향이 중시되는 서원이 강당이 서원 앞쪽에 위치하고, 자, 동재와 서재가 강당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 졌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자, 두 번째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읽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까지는 자, 인문과 예술 분야가 접목된 독서 제재들을 우리가 자, 살펴봤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했어요.